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검찰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과 함께 다른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부부 재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 속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재판 도중에 아무래도 두 가지 압수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압수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동양대 휴게실에서 발견된 그 조교가 이미 제출한 PC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산관리였던 김경록 씨가 이제 서재에서 발견된 그 PC, 서재 PC를 갖고 나온 그 PC 두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네. 재판부에서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지난 11월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판결 내용은 이제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던 피해 여성이 이미 제출했던 가해자, 피의자들의 PC가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이 예. 휴대폰 두 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피의자들의 참여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사례인데요. 예. 이 판결을 근거로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는 설사 이미 제출한 사람이 공범이었을지라도 다른 공범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이는 부적법하다고 밝혀서 지금 증거 능력을 부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판단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PC에 담겨있던 증거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들이었거든요.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된 표창장이라든가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PC의 포렌식 결과가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감경되는 거 아니냐. 이미 지금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은 1심 진행 중이고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이 선고된 그런 상태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감경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제기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증거들이 굉장히 가장 필수적인 증거였기는 하나 이 외에 이 증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런 진술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재판을 받던 정경심 씨는요. 이 재판 후에 구치소로 돌아와서 거실로 나오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뒤로 넘어져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상황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렇죠.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것은 이전에 판결됐던 그 재원 합의체 판결을 오해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PC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먼저 첫 번째로 동양대학교 휴게실에서 발견된 PC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PC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가 밝히기 어려울 뿐더러 예전에 퇴임하셨던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PC라고 하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정경심 씨가 이것은 내가 사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상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제되는 이 서재 PC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점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서 제출받은 PC마저도 다른 공범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면 그렇다면 예.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수백 명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도 공범들에게 다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예. 아무래도 정식으로 이제 검토를 거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의 제기를 하면 향후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서 자녀를 전입신고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이 됐던
적용됐다 이 내용인데 당초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2015년도에 이들 부부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아이를 누가 양육하느냐, 양육권을 놓고도 좀 분쟁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때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고 싶어서 친정으로 아이를 이제 옮겨두고 또 이 아이가 그 당시 30개월이었거든요. 그렇고 어머니가 또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예. 어린이집 보내려면은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잘 닿지도 않고 또 아버지는 아이의 전입 신고를 허락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이 당시 이 어머니가 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것이죠. 예.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서 아이의 전입 신고를 막혔던 케이스인데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는 건 분명히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예. 2심에서는 이건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무죄가 확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결과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되는 그런 법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보호가 되는 가치가 있을 때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이 경우 아이가 30개월이었어요. 어린이집에 꼭 다녀야 되는 그런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주거 이전을 위해서 도장을 위조한 것이다라는 점,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예. 뿐만 아니라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것이 전입 신고를 위해서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남편이 침해되는 법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점이 더 크게 고려가 되었고 또 아이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별거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참작해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신부석 관련 내용인데 인천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좀 문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지하철에 보면 임산부석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 임산부석에서 이제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좀 종종 발견이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경찰이 이제 지하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이에 대해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발견을 하면 일어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얼핏 들으시면 이 조례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임산부석에 타인이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검사하고 지도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 측에서는 이제 법제처에 이런 조례가 정당하냐, 우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문의를 한 상태이고 예. 이제 법제처는 임산부석에 대한 단속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경찰의 업무는 아니다라는 좀 유권 해석을 내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제처의 판단을 인천시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니까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해당 조례는 이제 자동 폐기 수순으로 접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어떤 유권 해석,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해석을 지금 내려준 상태이고요. 예. 이제 인천시의회에서도 법제처 해석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해당 조례는 원래 본의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런 좀 논의가 있자 일단 보류 중인 상태였는데 이 의회가 폐지되게 되면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과속 질주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시속 50km로 달려야 하는 그런 도로에서 만취 상태를 물어 157km도 주행을 하던 이 음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심지어 피해자는 사망에까지 이른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예. 벌어졌거든요. 예, 예. 이에 대해서 특가법이 적용이 되었죠. 도주치사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 등이 적용이 되어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구호 조치가 없이 도주를 했다 그러니까 뺑소니 사망 사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취 상태였으니까 뭐 정신이 없는 상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고를 냈다면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해서 피해를 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구호 조치가 없이 도주했을 경우에 더욱더 이제 징역형에 있어서 무게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음주운전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도주를 했다면 특가법 적용돼 가지고 더 가한 처벌을 받게 된 거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괘씸죄들이 적용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뭐 동승자도 있었고 만취 상태임을 여러 사람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런 점들이 양형에 참작이 돼서 재판부에서도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해당 차량에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동승자도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내려졌고 그런데 보니까 함께 타지 않은 지인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점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을 방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좀 도운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본다면 음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키를 쥐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동승자와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들이 나를 좀 집에까지 데려다 줘라. 우리 좀 더 놀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에 적극적으로 동승한 지인들, 동승자가 2명이 있고요. 나머지 지인 2명은 음주를 같이 하고 음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위 우리 다음 술자리를 가자, 2차를 가자고 제안을 하면서 다음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던 지인 2명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예.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어디 다음 장소를 가자. 나를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줘라. 예. 이런 행동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만큼 이 역시 좀 중형이 내려질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설사 동승하지 않았더라도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